2017년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이 관련된 방송 또 제가 특히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항상 빼놓고 하지 않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오를 테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현재 3년,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전과 가격 대비 거의 40에서 50%, 많게는 60에서 70%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물건에 따라 다르겠죠. 대부분 다 어느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느냐? 서울 수도권 지역이죠. 서울 수도권 지역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나머지 지방들은 뭐 공실에 가격 미분양에 뭐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수요가 더욱더 몰릴 수밖에 없는, 거기에 정책이 더해지면서 그 정책에 따라서 수요를 억제를 하고 공급을 촉진시키는 대신에 실제적으로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만 거의 3년, 4년째 써오고 있다 보니 계속 부작용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욱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임대시장입니다. 임대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욱더 커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시점 보시게 되면 주택 매매 수요보다는 현재 임대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어떻게든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누구의 어떤 이유든 간에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집을 찾기가 어렵고요. 그 집을 내가 원하는 지역에 사기는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 시장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제 전세로 계셨던 분들도 이제는 월세로 다시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변화가 생기면서 당연히 그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변동을 하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코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 미칠 테고요. 다음 정부, 특히 이제 다음 차기 대통령이 되신 분들 또 그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굉장한 부담으로 어쩌면 다가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면 개편되거나 수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변화가 또 생길 테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틈새 또는 현재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오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다시 한번 권유를 해드리고요. 부동산 경기가 변동이 되는 원인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어떤 건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면서 내 거로 갖고 있는 소유를 하는 거죠. 남의 명의가 아닌 내 거로 갖고 있으면서 장래 이익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장래 이익. 장래 이익이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얼마가 될 거다라는 기대치입니다. 그 기대치가 지역마다 다르고요. 물건마다 다르고요. 또 어느 정도 입지적 여건에 따라 다 다르겠죠. 장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방에 있는 정말로 시골에 있는 주택을 구매를 하더라도 이걸 꼭 생각할 겁니다. 당연한 어떤 본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고위 공직자들이든 아니면 일반 서민이든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장래 이익을 생각을 하고요. 장래 이익이 현재 가치와 얼마만큼 차이가 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 물건을 구매를 하지만 앞으로 이 물건이 장래 이익이 얼마나 발생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어떤 장래 이익이 비로소 발생되는 부분이 부동산 가격을 만드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재개발, 재건축이든 아니면 조그만 다세대 주택을 사든 어떤 형태든 간에 이 장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수요들은 현재 실수요냐 아니면 현재 투자 목적이냐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면서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난 실제로 거주하면서 내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원색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집이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장래 이익을 얼마만큼 바라볼 거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두르는 거고요. 지금 서두르는 부분은 장래 이익이 분명 발생할 거라는 어떤 확정적인 확신이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 정책이 실제로 그런 방향을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지만 그런 정책 자체가 현재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현재 임차 수요에서 또는 월세에서 전세에서 현재 어떤 거주 목적의 어떤 소유로 이런 형태로 주거 사다리가 연결되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다 차단시켰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실수요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을 옮겨 타거나 정말로 높은 큰 평수 또 좋은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이젠 꺾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 시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임대 시장이 그만큼 더 확대되고 더욱더 외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부동산은 장래 일정 기간까지 이용 가능하다는 전제 가치 존재. 장래 어느 정도까지 이용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30년, 40년 정도 되면 건축물이 이제는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다시 신축을 해야 됩니다라는 조건이 있겠죠. 언제까지 이용 가능하느냐. 이용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거기서 얻는 이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금리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뀌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원천이 되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로 현재 변화가 생기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경기가 어떤 형태로 돌아가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고요. 그 이용 이익이 또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이용 이익이라는 얘기는 임대를 놨을 경우에 들어오는 나한테 수입입니다. 그랬을 때 실거주 이익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적으로 임차 시장에 전세나 월세로 내놨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이익이 생기느냐, 1년간 연간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 또는 전세값이 현재 작년, 재작년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 그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매매와 실제적으로 임대가 같이 어우러진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따로 떼놓고 볼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키자는 얘기도 사실 어려운 얘기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임대는 임대대로, 매매는 매매대로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임대 시장이 확장이 되면서 그만큼 외형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더욱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만큼 또 임대 가격도 다시 따라갈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계속 현재 그렇게 변화가 생겨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부동산 기본적인 틀을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가장 정확한 그래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현재 경기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 편을 보시게 되면 공급량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수요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심리가 작용을 해서 물량이 많다 보니 내가 서두를 이유도 없고 실제로 그 지역에 가보니 정말로 내가 살만한 만만한 물건들이 많은 겁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공급은 없는 상태에서 수요는 급증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집이 급해서 정말로 난 몇 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자기 지금 플랜을 가지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도 지금 당장 집을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조급함 때문에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플랜을 10년 후에 잡았는데 이걸 5년 정도 앞당겨야겠다. 10년 후에는 이 가격, 특히 이 근사치에는 절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 2017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서면서 가장 손을 많이 댄 부분이 뭡니까? 수요를 억제를 시켰죠. 수요를 억제시키면 당연히 공급은 이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당연히 가격은 안정되지 않겠냐. 또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규제를 엮어서 못 사게 만들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지 않겠냐. 반대로 가고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급량을 현재 어느 정도 늘린 상태에서 정권 초기부터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또는 현재 투기 세력과의 관련된 내용을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관련된 어떤 세금 정책을 매기게 됐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안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정권 말기 와서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 뭐 지금 현재는 끝난 얘기죠. 앞으로 1, 2년 안에 공급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차기 정부에서 바톤을 넘겨받아서 진행하겠지만 다음 대통령이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지금 현재 공년불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 항상 회복기와 상승기, 후퇴기와 하향기를 겪게 돼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면 오를 테고요.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회복기, 실제로 떨어져 있는 저기 하향기부터 상승기까지의 이 폭을 얘기를 하는 진폭. 이 진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가격은 안정적이겠죠. 많이 떨어졌다가 엄청나게 올랐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진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안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는 실제적으로 진폭이 지금 현재 그래프보다도 더 월등히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간에 무슨 부동산 수요의 어떤 수요 자극, 사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진폭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그 주기도 짧아졌고요. 진폭이 크면서 주기가 짧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상승에 자구려 나면 집값이 오르더라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런 여건으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한 정책이고요. 부동산 가격 잡기 어렵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실제 부동산 경기 변동되는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자연적인 원인, 인구가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 집에 공실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공실이 없거나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죠.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테고요. 이사철 또 현재 학군 따라 움직이는 수요도 있을 테니까요. 이런 자연적인 요인도 있고요. 사회적인 요인은 지금 현재 사회 심리, 소유의식이라든가 현재 부동산 수익성 안정성의 장점을 부각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코로나와 경제 불황 이런 것들이 계속 겹쳐지면서 현재 부동산 수익성과 안정성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돈도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팔아서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사회 심리 요인은 최고치에 달해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공공시설 정비나 도시와 편의시설 확대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토지 가격으로 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발표된 내용들 그 주변의 땅값들 일제히 다 40%씩 올랐습니다. 그러면 개발되기도 전에 벌써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원가 부담이 커지고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저가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목표인데 비싼 주택을 공급하는 거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겠죠. 또 교육이라든가 사회복지, 학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지역의 욕구를 또는 현재 그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토지 거래라든가 사육 수익에 또는 지가 하락이라든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라 보셔야 되고요. 인구 이동은 당연히 도시에 집중되고 공업화와 산업화 또 현재 여러 가지 여건들 현재 첨단화가 겪어지면서 실제로 인구의 변동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경기가 변동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제적으로는 저축을 얼마나 했고 또 저축한 만큼 내가 남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얼마가 되느냐 지금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중앙정부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빚이 많아지고요. 현재 일위 가구들도 굉장히 현재 부채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없으니 소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악영향을 계속 끼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소득의 증가나 감소는 부동산 소비를 촉진시킨다라는 얘기가 있겠지만 소득이 증가하는데도 부동산 소비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요. 소득이 감소하는데도 부동산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는 당연히 무슨 얘기냐? 부동산 수익성 안정성의 장점이 너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다른 상품이 대체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불가 상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출 금융 조건 지금 굉장히 안 좋죠. 대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출 받지 않고 집을 무슨 수로 삽니까? 당연히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대출을 이용을 해서 정말로 내가 꼬박꼬박 부어나가면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표가 생겨야 되는데 그거조차 없어졌다. 또 기술혁신이나 산업구조 변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또 법 행정적인 요인, 교통정책이라든가 현재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기본적인 교통시설의 확충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조세정책과 주택정책 굉장히 세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주택정책은 주택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을 올리는 정책 같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고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이나 규제 이런 것들도 당연히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는 대외적으로 또 글로벌 경기나 환율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생기면서 복합적인 작용을 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 어떤 자산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생물이다 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면 개편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100%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뭔가 되짚어 보면서 빨리빨리 정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뭔가 플랜을 짜고 정말로 장기적으로 현재 안정화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